자, 쉬셨습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상태 레지스터 다음으로 해서, 이제 IO 레지스터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레지스터는 여러분들이 좀 유심있게 보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책을 좀 더 참고를 하시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IO 레지스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CPU를 본격적으로 제어를 하기 위한 그런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를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외부에 여러 가지 제어 장치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내용도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IO 레지스터의 내용은 63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책 63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면, 실제 IO를 제어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이 CPU의 IO 포트 RA 자료에서 RA 4번, 그 다음에 RB 자료에서부터 RB 7번 이 해당하는 핀을 말합니다. 그 핀을 통해서 내가 신호를 외부로 내보내거나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하는 그거를 제어할 때 필요한 레지스터를 말합니다. 근데 이 PIC라고 하는 칩은요, 이 핀을 통해서 이 IC의 다리를 통해서 신호를 내보내거나 입력을 받을 때는 반드시 입력을 할 건지 출력을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호를 출력하거나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입력과 출력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놔야만 그 핀을 통해서 신호가 들어오거나 신호가 외부로 나가거나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결정하는 게 누가 결정하느냐? TRISA나 TRISB라고 하는 레지스터가 담당을 합니다. 자, 이 레지스터는 앞전에 우리가 봤던 SFR 레지스터에 어느 위치에 담당하냐면 TRISA, TRISB 뱅크 1번에 05번이죠. 뱅크 1번에 05번 주소, 뱅크 1번에 몇 번이요? 06번에 해당하는 주소에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개가 바로 A포트와 B포트의 입출력을 결정합니다. 입력할 건지 출력할 건지를 결정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개의 비트를, 두 개의 레지스터를 이와 같이 펼쳐놨습니다. 8비트니까 8비트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RB0에서부터 RB7번까지요. 그 다음에 RA0에서 RA3, 4번도 있는데 4번은 지금 빼놨습니다. 자, 근데 해당하는 비트에다가 내가 1을 넣어놨어요. 여기가 다 1입니다. 1111 넣어놨어요. 그러면 포트 A는 다 입력만 됩니다. 출력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입력만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0을 다 넣어놨어요. 0000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얘는 출력만 됩니다. 외부에다가 신호만 내보내는 기능만 돼요. 입력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 안에 어떤 상태에 여러분들이 써 넣느냐에 따라서 그 핀에다가 신호를 내보낼 건지 신호를 입력받는 핀으로 쓸 건지가 결정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TRISB도 마찬가지입니다. B포트도 내가 입력을 쓸 건지 출력을 쓸 건지를 결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 그거를 초기에 설정을 하고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리스크 타입의 CPU들은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아시겠죠? AVR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ARM이나 이런 프로세서들 있죠? 그것도 리스크 타입인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당하는 레지스터에다가 내가 어떤 거를 넣느냐에 따라서 출력으로 쓸 건지 입력으로 쓸 건지 제어가 되더라. 자, 그거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핀을 통해서 신호를 내보내고자 하는 신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신호를 내보내거나 외부에 있는 신호가 들어오거나 하는 그 레지스터는 어디냐? 바로 포트 A, 포트 B라고 하는 레지스터입니다. 포트 A나 포트 B라고 하는 레지스터인데요. 이 레지스터는 SFR에 어느 위치에 들어있냐면, 잠깐 볼게요. 자, 뱅크형에 포트 A하고 포트 B, 여기 있죠? 05번하고 06번이에요. 자, 이건 뱅크형의 0506이니까요. 뱅크 1의 0506하고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뱅크 영역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뱅크 0의 05하고 06번이
포트 A, 포트 B번을 담당을 하더라. 제가 바로 외부의 신호를 내보내거나 외부에서 신호를 입력받을 때 사용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 회로를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RB0에서부터 3번, RB4번에서부터 RB7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RB0에서부터 RB3번까지는 지금 현재 입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풀업장이 있고요. 그죠? 저항을 달아놨으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하이 신호가 다 떠 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여기에다 여러분 테스트하기로 다 이렇게 찍어보면 여기에 다 5V가 떠 있습니다. 5V가. 아시겠죠? 그리고 스위치를 딱 닫았어요.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이렇게 다 빠집니다. 밑으로. 그리고 접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접지입니다. 0V죠. 그래서 각각의 레벨은 다 0V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닫느냐 여느냐에 따라서 이쪽 해당하는 핀들이 0V나 5V가 떠있게 되는 거죠. 혹은 다시 말하면 하이나 로 혹은 1이나 0으로 여기에 신호가 떠있게 됩니다. 그 신호를 내가 입력으로 받아들이면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 포트는 입력을 쓰고요. 이 위에 있는 4번에서 7번까지는 출력을 쓰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핀에다가 내가 하이 신호를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LED가 불이 다 켜지는 타입이 됩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도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불이 켜진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0 신호를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LED는 다 불이 꺼져 있게 돼요. 그래서 상위에 있는 네비트는 출력을 쓰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자 B포트를 하이 네비트는 입력, 상위 네비트는 출력으로 쓰고 싶다. 를 결정하는 게 누구라고요? TRISB라고 하는 애였습니다. 그죠? 자, TRISB에다가 1111, 0000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하이 네비트는 뭐예요? 하이 네비트는 입력이 되고요. 이럴 때 입력이라 했죠? 상위 네비트는 0이니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설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입력을 받겠습니다. 자 포트 0번. 자 포트 0번. 0이 떴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RB0에 있는 스위치를 닫았다 이 소리입니다. 됐죠? 이걸 닫으면 여기가 뭐가 돼요? 0이 돼요. 평상시에 나머지는 하이가 떠있다 있어요. 그래서 0, 1, 1, 1 이렇게 떠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스위치가 뭐예요? 온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오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얘는 뭐예요? 현재 뭐가 되어 있어요? 현재 얘는 스위치가 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RB0에 연결되어 있는 RB0가 어디냐면 제로 3번이죠? 첫 번째 거네요. 이게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만 0이고요. 나머지는 다 지금 하이가 떠 있더라.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상위를 보면 어떻게 됐어요? 000, 2를 내보냈네요. 000, 2를 내보냈대요. 그러면 밑에 있는 세 개는 불이 꺼져 있을 거고요. 얘는 뭐예요? 불이 켜져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입력과 출력의 상태를 바로 포트 B라고 하는 레지스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핀의 상태가 변할 때마다 누가요? 포트 B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비트의 값이 1 혹은 0으로 바뀌어 있게 되더라. 출력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1 혹은 0 이렇게 출력을 하면 해당하는 핀에 0V, 5V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소자를 제어할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포트를 제어하게 됩니다. 다음에 포트 제어할 때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개념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립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가 설명이 지금 65페이지까지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 우리가 PC라는 용어를 붙이게 되고요. 현재 얘는 PIC 같은 경우는 현재 168 같은 경우는 13비트의 레지스터 길이로 되어져 있어요. 13비트만 되면 내가 갈 수 있는 메모리의 범위는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리셋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카운터는 0000번지로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가 처음에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PIC라면은 프로그램 카운터가 그냥 하나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딱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프로그램 카운터 자체가 8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비트로. 근데
총 길이가 13비트가 있으니까요. 나머지 4비트는 누가 담당하느냐? PCLATH라고 하는 메모리가 담당을 해요. 그러면 얘하고 기존의 13비트하고 두 개가 합쳐지면 총 몇 개요? 아니, 기존의 8비트하고 그 다음에 이 5비트가 합쳐지면 그게 바로 13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되는 겁니다. 13비트 타이머 카운터, 13비트 프로그램 카운터가. 자, 그거를 레지스터로 잠깐 살펴보고 넘어올게요. 자, 이게 레지스터였었죠? 자, 이게 바로, PCL, 이게 하이 8비트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그 다음에, PCLATCH라고 있죠, 여기. 자, 얘가 뭐예요? 상위 나머지 5개 비트의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합쳐져서 13비트의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되더라. 그 13비트가 갈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한다고요? 0000에서부터 1FFF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게 갈 수 있는 최대 범위예요. 그리고 이 PIC는 프로그램 메모리가 페이지 단위로 관리를 하더라. 이렇게 2KB 범위로 해서요. 그래서 각각의 2KB 단위의 범위를 페이지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령을 쓸 때 고트 명령이나 콜 명령을 쓸 때는 바로 2KB 범위 이상을 건너가거나 이동을 하면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페이지 단위로 해서 건너갈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자, 이거는 뭐 이제 리턴이나 여러 가지 명령 쓸 때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택 메모리. 자, 스택 메모리는요, PI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개 레벨의 스택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스택이 8개가 쭉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에, 그러니까 13비트의 프로그램 카운터가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8개가 이렇게 쭉 들어있고요. 이 스택 포인터라고 하는 거, 이 스택 포인터는 바로 이 스택 메모리에 해당하는 위치를 가리키는 거를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저장했다가 다시 가져오고 이런 역할을 하게 돼요. 사용 방법은 저 뒤에서 다시 언급을 하니까요.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이제 네스티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네스팅 자체도 다음에 인터럽트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인터럽트 속에 또 인터럽트를 쓰는 경우. 그러니까 혹은 콜 명령에서 다음 또 다른 콜로 가거나 계속 이동을 했을 때 다시 돌아야 할 주소가 계속 이 스택에 저장을 해놓고 가져야 하는데 그때 3번 이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터럽트 네스팅은 다음에 인터럽트 시간이나 서브루틴 콜을 설명할 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용어가 또 알아둬야 할 사항이 워킹 레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워킹 레지스터는 레지스터의 파일 안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CPU에서는 어큐뮬레이터라고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어큐뮬레이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연산을 수행하거나 명령어 처리할 때 일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로 이 메모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워킹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혹은 W 레지스터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을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PIC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명령어들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이 명령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C 언어하고 그 다음에 어셈블러가 있습니다. 그죠? C 언어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C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마이컴은 C로 많이 짜고 있지만요. 실제 마이컴의 명령어를 수행하려면 어셈블러 명령어만큼 좋은 명령어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셈블러를 여러분들이 CPU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새로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번거로움이 있고요. 어셈블러로 프로그램을 짜면은 내가 짜놓고 뭐 며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하드웨어를 이해하는데 이 어셈블러 명령어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여러분들이 PIC 같은 경우는 어셈블러 명령어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를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다른 마이컴을 쓰거나 C 언어를 가지고 또 마이컴을 제어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명령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PIC는 지금 현재 84 같은 경우는 35개의 명령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령어들을 구분을 해보면 크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명령어가 있고요. 데이터 전송은 한쪽에서 한쪽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 연산을 하는 산술 연산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산술 연산 명령어는 플러스 마이너스 노는 거 있죠? 연산을 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분류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다가 원하는 위치로 건너가고 싶어요. 원하는 위치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점프하는 그런 브랜치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비트 하나하나를 조작하는 비트 도작 명령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CPU에는 이런 명령어들이 있고요. 한 가지 더 본다면 여러분들이 매번 처리해야 할 그런 문장이 있다면 그거를 하나의 서브루틴 명령으로 나눠서 서브루틴 콜하는 그런 명령어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기계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명령어들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명령어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처음에 네이블이 나오고요. 나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니모닉이 나와요. 니모닉은 명령어를 말합니다. 기계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기 위한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오퍼랜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오퍼랜드. 근데 오퍼랜드는 이 명령어 처리했는데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주석이 나옵니다. 주석은 설명문이에요. 설명문. 여기 프로그램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주석을 달아주시는 게 좋아요. 짜놓고도 내가 다음에 확인할 때 쉽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명령어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35개 이렇게 이제 명령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명령어의 형식은 이 뒤에 나오는 오퍼랜드가 어떤 타입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령어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퍼랜드가 없는 명령어가 있어요. 얘들은 명령어 자체로만 존재합니다. 명령어 자체 하나만 가지고 모든 명령어가 동작을 해요. 그리고 오퍼랜드가 한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뒤에 명령어 뒤에 하나만 나와요. 오퍼랜드가. 아시겠죠? 숫자일 수도 있고요. 레지스터 파일, 즉 메모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퍼랜드가 뒤에 두 개 나오는 명령어가 있어요. 근데 이 PIC 같은 경우는 두 개 나오는 명령어가 오퍼랜드가 두 개 나오게 되는데 두 개 나올 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비트 단위 대상으로 제어할 때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 대상으로 제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뒤에 비트 단위로 제어하는 경우는요, 오퍼랜드가 두 개 나올 때 제일 끝에 있는 비트, 끝에 나오는 게 비트를 의미합니다. 0이면 0, 1이면 1, 2면 2, 3면 3 이렇게 4번째 비트. 이런 식으로 비트를 의미하게 되고요. 이 바이트 대상인 경우는 뒤에 W나 F,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리한 내용을 어느 메모리에다 갖다 놓을 건지 그 메모리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사용할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그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W는 워킹 레지스터를 의미하고요. F는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레지스터, 파일 레지스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버밍 레지스터, 파일 레지스터, 그 레지스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쓸 때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각각의 명령어 중에서 이제 데이터 이동 명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이동 명령어는요, 데이터를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동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메모리에서 한쪽 메모리로 이동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move, move, lw, movf, movwf, swap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뒤에 오퍼랜드가 나오는 형식이 나와 있어요. 자, 이 형식은 여러분 책에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책에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책에 보면 77페이지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W라고, K라고 하는 건 상수를 의미하고요. F는 파일 레지스터입니다. 파일 레지스터는 여러분들 버문 레지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D는, 뒤에 나오는 이 D라고 하는 거는 W나 F냐, 결과가 어느 메모리에 저장될지를 의미합니다. W는 워킹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거고요. D에 F가 들어오면 파일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저장될 위치, 내가 이 명령어가 처리되고 난 결과를 워킹 레지스터에다 갖다 놓을 거냐, 파일 레지스터에다 갖다 놓을 거냐, 그거를 담당을 하더라. 자, 그러면 명령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move LW입니다. 자, move LW 하고요. 뒤에 K가 나오는데 K는 상수입니다. 상수가 나올 수 있는 범위는 0에서부터 255까지예요. 8비트라고 하는 소리죠. 자, 이거 의미는 뭐냐? 이 상수값을, K라고 하는 상수값을 이 뒤에 있는 게 W가 워킹 레지스터를 의미합니다. 워킹 레지스터라고 하는 건 아까 살펴봤었죠?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이더라. 그래서 K라는 상수를 워킹 레지스터에다 갖다 놔라. 그 소리입니다. 무브는 옮겨라. 그 소리죠? 그래서 K라는 상수를 워킹 레지스터라는 데다가 갖다 놔라. 자, 그러면 이 뒤에 나온 상수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6진수, 10진수, 8진수, 2진수로 표현이 가능해요. 됐죠? 자, 16진수 할 때는 12H, H 일중따옴표, 일중따옴표, 앞에 0X, 39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혹은 앞에 0FF. 그 다음에 10진수인 경우는 .5 앞에다 점을 찍습니다. .5 이렇게 점하고 숫자를 쓰시면 되고요. 혹은 D하고 일중따옴표 친 다음에 12 일중따옴표로 끝을 맺으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점하고 5를 이렇게 6, .128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면 되고요. 8진수는 앞에다가 5자를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진수는 앞에다가 B자를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일중따옴표, 그 다음에 해당하는 2진수로 쓰시고요. 일중따옴표로 해서 끝을 맺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은 데이터를 한쪽에서 한쪽으로 옮기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상태 레지스터의 상태를 변경을 할 수는 없어요. 상태 레지스터 변경은 안 됩니다. 자, 이 사용 예를 들어놨죠? move LW 12H. 자, 12H라고 하는 헥사값을 어디다가 워킹 레지스터에다가 옮겨라. 이 소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놨죠? 자, 지금 현재 워킹 레지스터가 4일이에요. 이 명령어가 수행된 후에는 워킹 레지스터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12라는 값으로 바뀌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유형에서 볼 사항이 이거죠. 자, 이걸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열세, 열네. 자, 이 명령어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명령어 길이가 얼마나 구성되어 있냐, 그죠? 지금 이 명령어 하나의 표현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쓴 명령어의 형식이고요. 이거를 어셈블링을 하게 되면, 즉 기계로 바꿔내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코드로 바뀌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코드로 11, 00, XX, 000, 10, 10,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앞에 명령어하고 뒤에 있는 값하고 이렇게 하나로 합쳐가지고 하나의 명령어 기계의 형태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이거를 우리가 OP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 OP 코드가 이거 기계가 이 값을 만나게 되면 이거는 move LW라는 명령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요. 뒤에 있는 거는 이건 상수값이 10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럼 10이라는 상수값을 워킹 레지스터에다가 옮겨라 라고 이렇게 기계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형식이 바로 프로그램 메모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짜기 위해서 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계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사실 없죠. 이걸 짜버리면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분실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내는 거는 쉽습니다. 바로 형식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소스를 메모에다가 프로그램 메모에다가 저장시켜 놓은 거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면 그거를 그대로 읽어다가 다시 이렇게 여러분 짠 명령어 형식으로 바꿔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move f입니다. 자, move f라고 하는 명령어는요. 뒤에 f가 이제 파일 레지스터고요. 그다음에 d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내가 저장을 해야 할 메모리의 위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파일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값을, 그러니까 F라고 하는 메모리에 들어있는 값을 어디다가 옮기냐면 D가 지정하는 메모리 위치에다가 저장을 해라. 그 소리입니다. 자, 그럼 D가 지정할 수 있는 위치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W는 워킹 레지스터, F는 현재 자기 자신. 그 소리가 됩니다. 파일 레지스터니까요. 그래서 F의 값을 워킹 레지스터에 저장하거나 현재 F에 있는 레지스터를 자기 자신한테 다시 저장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얘는 상태 플래그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 예제를 두 개를 한번 적어봤어요. 자, 처음에 move f, mf, w 이렇게 썼네. 뒤에 w가 나왔죠? 자, 그리고 mf라고 하는 거는 현재 주소가 20h라고 합시다. 자, 20h예요. 20h라고 하는 메모리 위치에 있는 값을 어디다 옮기냐면 워킹 레지스터에 옮겨라. 근데 20이라고 하는 주소, 즉 mf라고 하는 메모리에 있는 값이 뭐냐면 지금 현재 30이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죠? 20이라는 주소 안에 들어있는 값이 30이에요. 30을 어디다 옮기라고요? 워킹 레지스터에다가 옮겨라. 그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어의 기계 코드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명령어 처리하기 전에 워킹 레지스터는 00이고요. 그럼 mf 20이라고 하는 주소에 들어있는 값은 30입니다. 그러면 30이라는 값을 어떻게 하라고요? 워킹 레지스터 집어넣어야겠으니까 이 명령어가 처리된 후에 워킹 레지스터는 몇이 바뀌었어요? 30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mf는 뭐예요?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파일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값을 워킹 레지스터에 옮긴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건 뭐예요? F라고 써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뭐예요? 자기 자신한테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어가 처리했을 때 처리되기 전에 상태를 볼까요? mf가 30입니다. 워킹 레지스터는 4이래요. 자, 명령어가 처리된 후에 보면 mf는 30이고요. 그대로죠? 워킹 레지스터도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기 자신한테 다시 넣는 그런 명령어 형태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move wf입니다. 자, move wf라고 하는 명령어는요, 뒤에 f라고 하는 거는 파일 레지스터입니다. 파일 레지스터고요. 이거의 의미는 거꾸로입니다. 워킹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파일 레지스터에다가 옮겨놔라. 그 소리입니다. 워킹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파일 레지스터에다가 저장을 하래요. 그러면 move wf mf라고 썼네요. 현재 워킹 레지스터 값이 10이래요. 그리고 mf20이라고 하는 주소에 들어있는 값은 ff랍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메모리에 들어있는 값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어가 수행된 후에 어떻게 돼요? 워킹 레지스터에 있는 값이 어디로 옮겼어요? 파일 레지스터에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mf의 값에 ff가 들어있었는데 뭐로 바뀌었어요? 12라는 값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메모리를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IC에서는 MOLW, MOVEF, MOVEWF 이 세 가지 명령어만 존재하게 되고요. MOVEFW라는 명령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혼동력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압 명령어입니다. 수압이라고 하는 거는 교체하는 거죠. 교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F는 파일 레지스터고요. 자, D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파일 레지스터 값을 어디다가 저장할 거냐, 이걸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이 파일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을 상위 리블과 하위 리블을 서로 교체합니다. 바꿉니다. 상위 리블과 하위 리블에 있는 내용을 두 개를 바꿔요. 교체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어디다가 넣냐면 뒤에서 가리키는 위치에다가 저장합니다. W는 워킹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F는 파일 레지스터, 현재 자신한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나타났죠? MF 워킹이네요. W네. 그러면 현재 워킹 레지스터가 10이야. 그리고 MF20이라는 주소 안에 들어있는, 이거는 가정한 겁니다. 20이라는 주소 안에 들어있는 값이 23이 들어있대요. 23. 그러면 이 파일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상위 거 4자리하고 하위 거 4자리를 바꾸래요. 그럼 몇이요? 32가 되겠죠, 32. 그죠? 그래서 3이라고 하는 바꾼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워킹 레지스터가 저장을 해라. W니까요. 그래서 워킹 레지스터가 12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32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MF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존재해야겠죠. MF를 바꾸라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MF에 있는 내용을 두 개를 교체한 내용을 워킹에다가 저장을 하라겠으니까 워킹 레지스터 값만 바뀌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F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자, 현재 워킹 레지스터가 10이에요. 그 다음에 MF라고 하는 20이라고 하는 주소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주소에 들어있는 값은 23이래요. 그러면 23이라는 내용을 두 개를 바꾸라는 거죠. 2하고 3을 바꾸래요. 그러면 32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바꾼 결과를 어디다 저장하라고요? F니까 자기 자신 워킹 레지스터, 파일 레지스터. 그래서 32가 바뀌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워킹 레지스터는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판서로 와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수학용으로 우리가 예를 들었지만요. 이 뒤에 나오는 이 오퍼랜드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오퍼랜드의 형식은 앞에 명령어만 바뀌는 거지 유사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파일 레지스터래요. 그러면 쭉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요. 메모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파일 레지스터가, 우리는 지금 현재 MF라는 용어로 써왔는데요. 그죠? 이 주소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공C다. 공CH예요. 헥사값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주소가. 이 주소에 있는 메모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여기는 8비트입니다. 그죠? 이 메모리는 8비트짜리예요. 근데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무슨 값이 들어있냐면 23이 들어있대요. 23. 이렇게 H가. 23H인데 이거를 디지털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0010, 001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수압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MF라고 있었죠? MF 혹은 여기가 0CH 이렇게 바뀌어도 됩니다. 됐죠? 메모리 위치.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워킹 레지스터라고 이렇게 써 있었대요. W가. 그러면 이 결과를 상위하고 하위 리뷰를 바꾸래요. 이거하고 이거를 서로 교체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0011, 0010 이 값이 되겠죠. 그죠? 이 값을 어떻게 하자고요? 워킹 레지스터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워킹 레지스터는 독립적인 메모리라겠습니다. 그죠? 이게 워킹 레지스터라고 합시다, 그냥. 그럼 현재 워킹 레지스터의 상태는 이 상태로 바뀌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됐죠? 두 개를 바꿔서 결과를 어떻게 하라고요? 워킹 레지스터가 집어넣어라. 이게 첫 번째 예였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이 뒤에 있는 게 W가 아니라 F라고 그랬죠, F. F인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이때는 워킹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바뀐 결과를 자기 바뀐 결과가 0011, 0010이었으니까요. 이 결과를 다시 자신한테 집어넣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현재 자기 자신이 뭘로 바뀌냐면 바로 32H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모든 명령어의 포맷은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워킹 리스트에 저장하거나 아니면 그 결과를 자기 자신한테 저장하거나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이 뒤에 있는 포맷이 이런 포맷으로 나오게 되면 항상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바로 워킹에 저장할 거냐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저장할 거냐 이거를 꼭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책을 좀 더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다음 명령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다시 프로젝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명령어는 이제 산술 연산 명령어입니다. 자, 책의 81페이지고요. 산술 연산 명령어는 연산을 할 때, 수학적인 연산할 때 사용하는 메모리고요. 얘들은 상태 레지스터가, 즉 스테터스 레지스터가 변화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당연하겠죠? 연산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덧셈 뺄셈, 비트 클리어, 증가 감소, 뭐 이런 명령어들이 될 겁니다. 자, 가까이 명령어는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ADDLW라는 명령어로요. 뒤에 K라는 값이 나오고요. 자, 이 K라고 하는 건 상수값이 있었죠? 그리고 이 상수값은 0에서부터 255의 범위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의 의미는 뭐였죠? K라는 상수값하고 그 다음에 워킹 레지스터 값하고 두 개를 도하래요. 됐죠? K하고 워킹 레지스터라는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값을 두 개를 도하래요. 그리고 그 두 개 더한 값을 어디다 넣으라고요? 워킹 레지스터에다가 집어넣어라. 이 소리입니다. 워킹 레지스터 값하고 현재 상수값하고 두 개를 더해서요. 워킹 레지스터에 집어넣어라. 그 소리입니다. 그 워킹 레지스터 메모리에 있는 값이 변화가 갖겠죠. 자, 현재 예를 들어서 15라는 값이 있대요. 이게 상수값입니다. 이건 주수값이 아니에요. 뒤에는 상수값이 나온다고 했었죠? 자, 15라는 값하고 현재 워킹 레지스터 값을 도하래요. 그리고 그거를 워킹에다 집어넣어라. 이 소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워킹 레지스터가 10이래요. 됐죠? 여기 상수값이 15예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더하면 27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워킹 레지스터가 지금 현재 27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연산된 결과를 워킹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했다. 캐리가, 그죠? 캐리가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 캐리 플래그 비트가 이제 변하게 되겠죠. 혹은 하프 캐리가 발생하면 하프 캐리가 변할 거고요. 상태 레지스터도 변화를 갖더라. 자, 그러면 ADDWF입니다. 자, ADDWF라고 하는 명령어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워킹 레지스터에 있는 값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F니까, 파일 레지스터예요. 특정한 메모리를 의미하겠죠? 범용 레지스터. 자, 파일 레지스터에 있는 값하고 두 개를 도하래요. 그리고 도한 결과를 어디다가요? D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집니다. W는 워킹 레지스터에 저장하고요. F는 파일 레지스터, 자기 자신한테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놨죠? 15, 워킹 레지스터하고 상수값, 워킹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값하고 15번지에 들어있는 값하고 두 개를 토해요. 그래서 그거를 워킹 레지스터에 집어넣어라. 자, 예를 들어서 워킹 레지스터가 지금 현재 10이네요. 그 다음에 15H라고 하는 파일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값이 40이 됩니다. 두 개를 더하래요. 됐죠? 더해서 그걸 어떠나요? 다시 워킹 레지스터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워킹 레지스터가 12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52라는 값으로 바뀌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파일 레지스터는 그대로 존재하게 되죠. 자, 이번에는 WF로 바뀌었네, F. 그죠? 그러면 뭐예요? 두 개를 더한 값을 어디다가요? 자기 자신한테 집어넣어라. 그래서 12값하고 그 다음에 40이라는 값을 더해서 그거를 15라고 하는 자기 주소에다가 다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에서 52로 바뀐 거고 워킹 레지스터는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진행을 하더라. 자, 그 다음 자, 빼기입니다. SUB LW. 자, 이건 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건 K는 함수겠죠?
자, 이 뺄 때는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K라는 값, 상수값에서 워킹 레지스터 값을 뺍니다. 잘못 이해를 하면, 워킹 레지스터 상수값을 빼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상수값에서 워킹 레지스터 값을 뺀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해주십시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항상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놨죠, 지금 현재. 05. 자, 05에서 W 값을 빼래요. 근데 W가 지금 현재 2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에서, 05에서, 05가 상수값이죠? 02를 빼라. 그리고 그거를 워킹 레지스터에 집어넣어라. 그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05에서 02를 뺐어요. 그죠? 05에서 02를 뺐습니다. 자, 빼는 경우니까요. 빼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프 캐리하고, 캐리가 아니죠? 뺄 때는 보로입니다. 보로. 자, 하프 보로하고, 그 다음에, 보로가 발생을 했습니까? 발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0, 1, 1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캐리하고 하프 캐리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1이 되는 거예요. 발생을 했으면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값이 크잖아요. 그죠? 이 값이 크고 이 값이 작죠. 참고로 좀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하프 캐리하고 보루가 발생을 하면, 하프 보루하고, 보루가 발생하면, 이 비트는 0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혼동이 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상태 레지스터, 혼동이 오신 분들은 상태 레지스터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SUBWF입니다. 자, SUBWF는, 워킹 레지스터하고 파일 레지스터를 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일 레지스터에서 워킹 레지스터를 빼도록 하시고요. 그죠? 워킹 레지스터, 파일 레지스터가 워킹 레지스터를 빼고요. 그 값을 뒤에서 지정한 위치에다가 저장을 해라. 워킹이냐? 파일 레지스터냐? 결과를 여기다 표현해놨죠? 00에서 12를 빼는 거죠. 그죠? 00에서 12를 뺍니다. 자, 이거는 뭐가 발생했어요? 보루가 발생을 했어요. 그죠? 00에서 이 앞자리가, 뒷자리가 더 크죠? 보루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니까 하프 보루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 됐죠. 그죠? 이번에는. 그래서, 보루하고 하프 보루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저장된 결과가 어디에 저장됐어요? 워킹 레지스터에 저장됐고요. 이 경우는 어떻게 저장됐어요? 이 경우는 파일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더라. 그래서, 현재 MF, 즉, 파일 레지스터에 값이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BCF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BCF라는 명령어는, 뒤에 나오는 게 이제 파일 레지스터가 나오고요. 뒤에 나오는 게 이제 B가 나오는데, 자, 저 B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비트를 의미합니다. 비트 단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비트고요. 그래서 비트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얘가 8비트까지 뿐이 없으니까, 0에서부터 7번까지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0은 첫 번째 비트 7까지. 그리고 이 T는 파일 레지스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BCF는, 내가 원하는 비트를 0으로 지우는 겁니다. 클리어예요, 클리어. 앞에 있는 가운데 있는 C가 클리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비트를 0으로 바꾸자 할 때 쓰는 명령어가 BCF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BCF, MF, 2를 썼네요. 자, 그러면 MF에 몇 번째요? 위치를 보게 되면, 세 번째 위치가 되겠죠. 0, 1, 2니까요. 세 번째에 있는 비트 2번을 뭘로? 0으로 바꿔라. 그럼 현재 MF가 FF래요. 그러면 세 번째 비트가, 0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1111, 1011 이렇게 되겠죠. 그죠? 1111, 1011 그거를 다시 헥사로 바꾸면 FB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비트 2번을 0으로 바꾼 예입니다. 자, 그러면 BSF라는 명령어가 있죠?
자, 이거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비트를 1로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나왔네요. MF가 00이래요. 그리고 이번에 바꿀 비트는 3번 비트입니다. 위치로 보게 되면 네 번째 비트가 되겠죠. 0, 1, 2, 3 이렇게 나가니까요. 그래서 얘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08이 되는 거죠. 그죠? 08이면 0000, 1, 0000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비트만을 1로 바꾸고자 할 때, 내가 원하는 비트만 0으로 바꾸고자 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 BCF, BSF. 자, 그러면 INC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INC는 인크리먼트의 약자고요. 하나를 증가시키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뭐를요? 뒤에 나온 파일 레지스터를 하나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워킹 레지스터에 저장하거나 혹은 파일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명령어가 바로 얘입니다. 됐죠? 그래서 하나를 증가시킨 내용을 워킹 레지스터에 저장하거나 혹은 파일 레지스터에다가 저장하는 명령어더라. 상태 레지스터에 변화놓은 얘는 제로 플래그 비트만 변화를 갖습니다. 0이면 제로 플래그 비트가 이제 변화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워킹 레지스터가 0입니다. 그리고 MF, 파일 레지스터의 값은 31이래요. 자, 이거를 인크리먼트 시키면 어떻게 돼요? 32가 되겠죠. 그래서 31을 W니까 어디다 옮겼어요? 워킹 레지스터가 3위가 됐고요. MF는 31 그대로죠. 근데 D와 F로 변했어요. D가 이제 F로 변했어요. 그러면 워킹 레지스터는 그대로 가고요. 파일 레지스터가 31에서 32로 바뀌죠. 그래서 하나를 증가시켜서 증가된 결과를 워킹에다 저장하거나 파일 레지스터에다가 저장을 하더라. 다 이런 포맷입니다. 그래서 우리 PIC에 있는 명령어 포맷은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 흐름을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디크리먼트죠? DC라는 명령어는 디크리먼트입니다. 하나 빼는 거예요, 이번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제로 플래그 비트만 변화를 갖고 있고요. 자, F에 있는 결과가 하나 빼서 그 결과를 워킹 레지스터나 파일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볼까요? W가 02H래요. 그리고 현재 파일 레지스터가 31이래요. 그러면 저 명령어가 수행되면 파일 레지스터에 값을 하나 뺍니다. 그러면 30이 되겠죠. 그 결과를 워킹에다 저장했어요. 그래서 02에서 명령 실행을 하면 03으로 바뀌었습니다. 파일 레지스터는 31 그대로죠? 그러면 밑에 거는 F로 써놨으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저장이 되냐면 파일 레지스터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02하고 그 다음에 31인데 하나를 빼면 30이 된다 했죠? 그 결과를 다시 자기 자신한테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일 레지스터가 30이 되고요. 워킹 레지스터는 변화가 없더라. 자, 그다음에 CLRF입니다. 자, CLRF는 클리어입니다. 클리어 파일 레지스터의 약자고요. 뒤에 있는 F가 바로 파일 레지스터입니다. 즉 파일 레지스터 안에 들어있는 값을 다 클리어 시켜라. 0으로 바꿔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파일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을 다 0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 CLRF, F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LRW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 명령은 뭐냐? 워킹 레지스터를 다 지워라. 0으로 해라. 워킹 레지스터를 다 0으로 바꾸고자 할 때 바로 이 명령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CLRF나 CLRW는 제로 플래그 비트를 변화를 주게 됩니다. 제로 플래그 비트 자체도 변화를 갖는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명령어가 있었고요. 산수 명령어들. 그러면 이제 브랜치 명령어가 있어요. 자, 브랜치 명령어는 한쪽으로 건너가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명령어예요. 자, 그러면 브랜치 명령어를 잠깐 볼까요? 브랜치 명령어 중에 이제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동하는 명령어인데 브랜치 명령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가는, 무조건 브랜치 명령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조건에 맞춰서 건너가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go to K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얘는 무조건 갑니다. 이해 불문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무조건 건너가는 그런 명령어예요. K라고 하는 값은, 네이블 명령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되겠죠? 깊게 들어가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무조건 건너가는 그런 명령어가 바로 go to 명령어더라. 그리고 얘가 갈 수 있는 범위는 0에서부터 2047 범위까지, 즉 2km 범위에만 변화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go to 쓰고요. hexa to bin이라는 네이블명을 써놨어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네이블이 hexa to bin이라는 위치로 무조건 건너가게 됩니다. 이해 불문하고 무조건이요. 아시겠죠? 그럼 현재 이 hexa bin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봤는데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가 here라고 하는 네이블 위치에 있다고 봅시다. 네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는 메모리 위치를 가리킵니다. here예요. 근데 명령어를 수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프로그램 카운터가 hexa to bin이라는 네이블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동해 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OP라는 명령어예요. NOP는 No Operation입니다. 아무 동작이 없어요. 얘는. 그래서 이 명령어가 하나 처리되는데 필요한 시간만 지연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령어 하나만 수행되는 시간을 지연시켜서 시간 지연을 할 때 우리가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브랜치 명령어가 좀 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건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거는 좀 이제 쉬었다가 그 조건들 하나하나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조건 브랜치 중에 지금 이제 무조건 브랜치까지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나갈 거는 조건 브랜치입니다. 그래서 어느 조건이 맞았을 때 원하는 위치로 건너가는 그런 명령어들이에요. 약간 혼동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맑은 정신으로 조건 브랜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